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 에코패스 컨트롤 필립son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봄이 돼서 이렇게 뵈니까요, 더 아주 좋은데요. 그렇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선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쵸. 겨울에는 이렇게 네.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그 채팅창에 68님이요. 덴버를 여행 중이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채팅창에 들어오셨는데, 덴버는 지금 3월이잖아요, 대표님. 근데 폭설주의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가 요소에서 너무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겪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미치는 그 생태계의 영향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도 오늘 방송 내용이 네. 네네. 이번에 혹한이 오고 그렇죠. 또 동파가 돼서 네네. 물이 집으로 스며든 집, 그다음에 네. 단순히 워터 파이프만 동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집도 밑에 세멘 깔아놓고 벽돌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슬래브가 균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얼면은 그렇죠. 거기에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네. 부피가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녹으면 다시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그때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텐데 문이 안 닫히는 집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추웠을 맞아요. 때는. 네네. 그 밑에 세멘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려앉으면서 그 세멘트가 약해지고 벽돌도 약해지면서 금이 가죠. 크랙이 생기는 네. 원인이군요. 원인이 원래 그래요. 여기. 그러네요. 그 겉보기로는 멀쩡한 집들도 네. 이 파운데이션이나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외견상으로는 딱하니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 눈에. 네, 그렇죠. 그런 게 참 힘든 거예요. 저도 홈인스펙션을 했던 사람이라 네. 그걸 이렇게 원리를 알고 그런 집을 볼 수 있는 것뿐이지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유를 잘 파악을 못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쪽 그 따뜻한 쪽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 구조, 지을 네. 때의 집 구조랑 그다음에 덴버나 이렇게 추운 지역에 집을 짓는 구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나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 살아보지를 않았고요. 네네. 멤버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네. 가보고는 싶은데 못 친구분이 가봤는데. 거기 계신다면서요? 네. 제 와이프의 친구가 옛날에 거기 살면서 오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못 갔죠. 근데 네. 일단 미국의 집들은 다 저기 파운데이션이 밑에가 슬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근본적인 구조는 같죠. 근본적인 네, 거는 그렇구나. 같군요. 그래서 네. 집들이 달라스의 집들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생기는 거고. 그렇구나. 그게 그래서 밑에 땅들이 이제 물기를 머금었다 말랐다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요번에 동파돼가지고, 해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단수돼서 물 없이도 며칠을 견뎌야 했고, 그랬었는데, 동파된 집은 터마이트가 많다. 취약하죠. 네. 많다라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을 두면 안 되고요. 네. 네네. 훨씬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왜요? 좋아하는 하다. 환경이 되나요? 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네. 이번 겨울에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왔어요. 그러면 추운 건 털마이트가 잘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해 요인이 돼서 우리한테는 좋아요, 사실은. 네. 그 정도로 추우면 땅 밑에 있는 벌레들이 상당수가 죽어요. 그렇죠. 네. 많이 죽어요. 얼어 죽네요, 근데 진짜. 벌레들이 보통 이제 동면을 하러 땅 속으로 들어가면 얼음이 얼지 않는 선까지 내려가요. 그렇겠죠. 프로스트 라인이라고 네. 라인이라고 내려가는데 추우면 그 프로스트 라인이 더 내려가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작년이면 이만큼 됐는데 그러고 들어갔다가 이제 꽁꽁 얼어 죽는 경우가 자다가 많죠. 그냥 그런데 죽겠죠. 네. 아우. 만약에 살아남았다. 네. 살아남으면 문제가 뭐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왔고요. 땅들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수도관이 동파돼 갖고 네네. 이렇게 물이
집 안으로 젖어들어서 그게 겨울이니까 마르지 않고 축축하게 그렇죠? 그 네. 안에 내장재들 그러니까 집 벽 안에 있는 나무들 다 적셔 놓은 거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마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가 상당히 균열이 생기면서 나무 밀도가 낮아지고 퍼석퍼석해져요. 아, 그냥 무너지는 건 아닌데 그럼 털마이트가 먹기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파만 쇠파이프도 동파가 되거나 뭐 구리관도 그러고 이제 보통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네. 집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슬래브가 많이 균열이 가요. 그렇겠죠. 털마이트는 그 균열이 간 대로 틈으로. 그래서 올라오죠. 아, 그리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먹이를 아. 구하러 오는 거죠. 예, 오를 구하는 조건들은 요번 겨울이면 아주 충분 조건을 다 갖췄다고 보는 거죠. 예. 일단은 집 안으로 유입되도록 슬래브나 벽이 금이 갔을 확률이 많고요. 네. 예, 그게 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나무들도 그렇게 동파되면 물을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썩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무가 물에 먹으면 그 나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네. 그럼 밑에서부터 그걸 맞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새는 집이 털마이트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젖어 있고 동파됨으로써 그다음에 여름이라 빨리 마르지도 않았을 거고 아, 네. 또 하나는 슬래브와 세멘트 슬래브와 벽돌 같은 데가 균열이 갔기 때문에 털마이트가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었다. 아,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동파된 집이 있으면 네. 물이 이렇게 많이 천장을 이렇게 스며들었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해야겠네요. 예, 천장은 아니고 이제 밑에 스며든 거죠. 아, 밑에서? 예, 밑에. 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있어요. 자장하는 방법이 안에서 히터를 열심히 틀어대는 건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물기가 빨리는 없어지지만 물기를 머금었던 나무가 예전처럼 바싹 마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거는 벽 안에 있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네. 네네. 그럼 거기 안에는 습도가 항상 머물러 있게 되겠죠. 상당 기간은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손상된 거는 그 처음대로 그 복원이 되게 예, 힘들어요. 어렵죠. 아무래도. 마치 이렇게 그 뼈속이 뼈가 약해져가지고 골다공증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여름이면 며칠 비 오고 뜨거워지니까 바로 말라요. 근데 어허. 겨울은 겨울이라 문제인 거예요. 아. 언 상태로 습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음.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안에서 히터를 튼다 그래도 바깥쪽이 추우니까 벽 쪽에서는 그 온도를 이렇게 뜨거운 온도를 유지를 못하니까 어허. 계속 언 상태로 오래 갔으면 나무들이 많이 상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파된 집들은 아마 상당히 나무들이 많이 이미 상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집을 살 때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신경을 쓰고 고려를 해야 할 상황. 제가 이제 예전에 홈인스펙션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팁을 드리자면 네. 몰라요. 웬만하면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걸 아는 방법은 네. 내벽 쪽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네. 벽돌이니까 안쪽에 드라이월이 있잖아요. 이런 벽처럼 그렇죠. 네네. 거기에 그 워터 스테인이 있어요. 아, 네. 물자국이 물자국.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만약 그것도 주인이 갈아버리면 힘들죠. 아, 그렇구나. 덧칠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돼. 뭐 히스토리에 남지 않는 스테인들이 거군요. 있는 그렇죠. 집들이 있어요. 네. 아. 비가 스며들거나 밑에서 네. 올라오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동파되는데 고치지 않고 놔두면 어떤 일이냐면 물 냄새가 나요. 물이 오래되면 상한 냄새가 아, 나요. 그렇죠. 흙한 냄새나 네. 습한 냄새가 나죠. 네. 그리고 그런 밑면을 잘 보면 곰팡이 같은 게 쓸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여기 트리트먼트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트리트먼트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음. 이제 그러면 털마이트가 그런 비에 젖은 나무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그 먹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슬래브나 파운데이션 쪽이 금이 가 있다. 그러면 예전을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털마이트를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느냐, 퇴치하느냐라는 건 그냥 추진먼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을 붓고 아. 필요한 데도 약을 넣고 그냥 들어오면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케미컬 베리어를 치는 거죠. 어. 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 비용이 싸지도 않은데 네네.
뭐 웬만한 집은 한 1,000불씩 드니까요. 근데 아. 그 그걸 얼마나 방법 짜증내야 외에는 돼요? 한 10년은 가죠. 보통 케미칼이. 아, 그러면은 그 한 1,000불 정도 들여가지고 트리트먼트 네. 했을 때 그 지속 기간은 10년도 네, 갈 수 보통 있고요. 그렇게 봐요. 네. 아, 그러면 동파된 집이 있다면 네. 트리먼을 하는 게 좋은데 네. 혹시 그것도 이제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나요? 그거는 네. 차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모든 원리가 차뿐만이 아니라 무슨 대여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네. 워런티를 사잖아요. 그렇죠. 트리먼을 하고 워런티를 안 사도 되는데 해마다 어느 회사는 한 150불 정도를 내고 내가 내년도 보장 트리먼을 했으니까 내년도 이 가격에 보장을 해달라 그래서 보험을 계속 사면 돼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다 이제 해소는 되죠. 그런데 보통은 트리먼을 잘한 집들은 보험을 안 사도 이렇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는 그걸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네네. 야, 지금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네? 집을 살 계획을 네, 네. 가지고 계신데 집 살 때 그런 흔적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제 물, 워터 스테인인데요. 워터 스테인 네. 말고도 또 제가 있을까요?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집을 살 때 사는 쪽에 바이어 쪽에 리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얼터들이 저희 같은 털마 인스펙터나 네네. 아니면 홈 인스펙터를 고용을 해줘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아니요 리얼터 입장에서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웬만하면 조금 문제 있으면 안 살려고 들고 좋은 집을 살려고 드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맞네요. 필요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싸게 좋은 집을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런데 고용을 해주는 쪽은 리얼터 쪽이죠. 그래서 집을 사려면 투자 개념으로 사지 마시고요. 네네. 내가 좋은 장소에 집을 이렇게 사서 나중에 얼마 남기고 팔고 이런 거보다는 개념을 사운드한 집, 그러니까 듀러블한 집, 그러니까 뭐라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한 오래가고 건강한 집을 산다는 개념으로 사셔야지 네네. 투자로 해서 얼른 팔려고 그러면 욕심에 눈이 가려서 안 보여요. 아. 그래서 겉만 보게 되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음. 집을 사야지 음. 그런 걸 안 하고 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그러니까 가서 저희가 가보면 제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이 집 안 샀을 텐데 간혹 있어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는 몰라요. 그때까지는 그럼요. 모르는데 이 지역이 좋으니까 네. 아. 학군이 좋으니까 나중에 팔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보고 결혼하고 데이트할 때 겉만 보죠. 잘생기고 돈 있는 남자만 보잖아요. 아, 그러면 안 여자만 되죠. 아니라 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그럼요. 골라야 내면이 신청하고. 건강한 아니 근데 내면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게 눈에 보이지 그게 않으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똑같아요, 집도. 네. 근데 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네. 중고차 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맞아. 집은 이게 뭔가 흔적이 없다. 큰 거 아니면 안 나죠. 아, 큰 거? 네. 깜짝 같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시고.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이제 털마의 트리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미리 예방이 돼요. 동파된 집들은 제가 하라고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네네. 트리먼을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한테 맡기나요? 그 전문가가 아니죠. 트리먼은 개인이 못 해요. 그건 너무 어렵고요. 그럼 트리트먼트 하실 때 막 한나절 나갔다 오고 막 이래요? 얼마나 걸려요? 아니 하루 종일 걸리죠. 냄새가 나니까. 직원 그렇죠? 한 2명 하고 이게 대작업이라서요. 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네. 어떻게 하는데 네. 털마이트 트리먼은 털마이트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호하는 건데요. 네네. 털마이트가 먹은 다음에 털마이트 데미지가 있은 다음에 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생기기 전부터 해도 되는데 일단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을 받치고 있는 건 흙이잖아요. 그렇죠. 세멘트거나 그러면 흙을 일정한 기준으로 땅을 파요. 뺑 돌아가면서 집의 그 벽을 면해서 이렇게 네네. 그 파요. 그러니까 파고 거기다 약을 부어요. 그러면 그 약이 스며들게 어떤 약이냐면 일반적인 약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오래 가요.
네. 땅을 오염시키는 거죠, 말하면. 아. 그래서 깊이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해요. 스며들게 하고 너비도 넓고 깊이도 깊이 파요. 네. 그냥 위에다 뿌리면 안 되고요. 깊이 파서 넣어줘야 파서 돼. 그다음에 넣어서? 흙으로 덮어줘요. 그럼 털마이트들이 그거를 밟으면 죽나요? 네, 털마이트가 이제 음. 털마이트는 밑에서 10피트 밑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상당 기간은 뭐 제가 10년 보지만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묻히고 죽는 거죠. 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세멘트가 있잖아요. 네네. 앞뒤로 그 이제 폴치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러면 해머 드릴로 뚫어요. 아. 공사하는 드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탕탕탕탕 소리 나고 해서 네. 뚫으면 그게 뭐 한 슬래브가 한 뭐 4피트까지 내려가고 그래요. 깊은 거는. 근데 아니 6인치 정도 뭐 내려가고. 그러면 그걸 뚫어버리면 그때 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압력을 가해서 그 흙 쪽으로 약을 넣는 거죠. 그리고 구멍을 세멘트 위에 뚫어진 구멍을 막고요. 네. 또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집 안에 워터 파이프나 하수 상수는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그래요? 그럼 거기를 찾아서 기계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게 약을 넣으면 파이프가 세멘트를 뚫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틈이 있어요. 네네. 그럼 골로 스며들게 해서 골로 올라올 때 죽게 만들어. 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약들이 이제 인체에는 해롭지 않을까요? 인체에 해롭죠. 그런데 우리가 먹거나 만지지를 않으니까 다행인 네네. 거죠. 그래서 아주 성능과 효과가 좋은 약들이 최근에 많이 있어서 네네. 이제 요즘은 뭐 땅을 이렇게 많이 안 파도 네. 이제 괜찮을 정도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네. 출문하면 안전하죠. 그런데 우리 집은 그렇게 트리트먼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10년 동안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가 됐다고 쳐요. 네, 네. 그러면 네. 얘네들이 우리 집을 뚫지 못하고 야 여기는 먹을 게 없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막 몰려가게 되나요? 트리트먼트 하지 않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땅 속에 털마이트가 없는 집은 없어요, 거의. 그러면 아. 땅속에는 다 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다 게 있는데. 네. 네. 조지아나 플로리다 같은 데 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털마이트가 생겨요. 데미지가 생겨요. 제가 조지아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한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웬만하면 나와요. 땅 속에. 아. 근데 집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케미칼 베리어를 쳐놨잖아요. 전부 네, 다. 네. 뭐 파이프도 들어가고 몇에 땅도 있고 세멘트 밑에도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 약을 이렇게 피해가지를 못하게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죽어요. 지나가도. 그럼 어떡하냐면 털마이트는 개미처럼 케이스 시스템이에요. 계급 제도예요. 그럼 네. 일하는 애들이 95%가 일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럼 지나가다가 네. 먹이 구하러 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집안에 있는 기둥을 갉아갖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네. 돌아가는 동안 약을 묻혀도 안 죽어요. 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 묻히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굴에 있는 털마이트는 전멸을 하는 거죠. 아. 원리가 그거예요. 그렇구나. 네, 원리가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런 약들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네. 이런 약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그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군에 의해서 네네. 빈대가 전 세계적으로 번졌어요. 아우. 근데 빈대를 잡으려다 보니까 예전에 약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네. 약들이 듣지를 않고 점차 번지는 거예요. 그 미군에 의해서 한국도 6.25 때 연합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빈대가 한국에 함께 번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올림픽 같은 거 아시안 게임 하면 또 이제 각지에서 오니까 또 번지고 막 그래요. 네네. 그런데 빈대 세계 대전이요. 빈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음. 빈대가 안 잡혀서 그렇다고 DDT를 치면 잡히는데 DDT는 약을 한번 뿌리면 100년이 가도 땅에서 분해가 안 돼요. 아. 최근에 한국에서도 땅 파보면 DDT 성분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극지방의 크릴새우 몸에서도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 이제 뭐예요 모기 잡는 거 외에는 네. 그런 병들 있잖아요. 모기가 주는 병. 네.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외에는 그 DDT를 못 쓰게 해요. 너무 세서. 그러니까 아니 네. 예전에 그 6.25 때 이후로 이를 박멸한다고 막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막 한 게 하고 그게 가루 약고 DDT예요? DDT고 머리에 하던 게. 어쩜 좋아.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책도 나오는데 봄이 안 왔다고. 어머. 그러니까 어. 쥐 같은 거 잡는다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고 병충해 방지한다고 숲에 뿌렸는데 그 벌레들이 죽었는데 그 벌레를 먹고 새가 죽어갖고 그럼. 다음에 새가 안 돌아오는 거야. 아. 그래서 연쇄 반응.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음. 세계적으로 DDT를 사용을 억제하는 바람에 아, 그랬구나. 배드버그가 다시 막 번진 거예요. 빈대가 막 번졌는데 그러다가 개발하게 된 약들이 약은 약한데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벌레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고 묻히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난 리펠런 약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약이 굉장히 비싸요. 저희도 비싸서 오. 함부로 쓰지 못하는 약인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털마이트뿐만 아니라 빈대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들을 잡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세상이 온 거죠. 그래도 이 패스트 컨트롤 그 사업계에서는 획기적인 네. 좋은 그 네. 약들이 많이 개발되는 거는 네. 우호적인 반응이 그렇죠. 있어요. 이제 자연 보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채팅창에 그 질문이 하나 왔어요. 질문이 왔어요. 네. 네. 우리 이팔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채팅창에. 집 천장에 쪽에서 계속 이렇게 박박 끓는 소리가 난대요. 박박박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는 안 났는데 요번에 정전이 났었잖아요. 예, 그때 정전 때 무엇인가가 들어온 것 같다. 근데 네. 그러면 낮에 소리가 나나요? 밤에 소리가 밤에. 나나요? 밤에 네. 쥐입니다. 쥐예요? 네. 그렇죠. 쥐가 들어온 거예요. 네. 낮에 나면은요? 아니 밤에 다른 나면은? 동물이에요. 이게 야행성 동물이 들어온 아, 건데요. 밤 같- 라쿤이거나 네. 그렇지. 라쿤이거나 뭐 야행성이면 파섬이거나 그다음에 쥐거나 근데 쥐거나. 쥐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쥐. 그거 어떻게 잡죠? 근데 네. 이게 왜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네. 쥐는 겨울에 들어와요. 거의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월부터. 살려고. 맞아요. 쥐도 겨울 되면 쉴 공간이 마땅치가 않고 먹을 게 없거든요. 네네. 길거리에 뭐 이렇게 나무 열매라든지 네.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쥐들도 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얘네도 몸이 늘어지면서 이렇게 동면 상태, 가동면 네, 겨울에도 상태인 움직이긴 하는데요. 네. 도시의 쥐는 동면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거예요. 다람쥐는. 다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시끄러워서 살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렇구나. 잘 찾아드는 곳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집의 차고라든지 에릭이 제일 좋죠 겨울에. 인슐레이션이 있어갖고요. 아우, 네. 인슐레이션 솜처럼 두껍잖아요. 네. 14인치까지 쌓게 되요. 그 밑으로 굴을 뚫고 다녀요. 인슐레이션 이. 솜이니까 네네. 네. 구멍을 뚫고 막 길을 내서 다녀요. 이렇게. 그럼 쥐약을 하나 갖다 놓으면 아니죠. 쥐약을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땡. 왜요? 네. 왜냐하면 쥐약은 먹으면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요. 아, 그렇구나. 어디 냄새 나면 잡지도 못해요. 쥐덫. 쥐 덫으로 잡아야 되고 맞았나요? 덫을 놓기 전에는 네. 들어가는 구멍을 발견해서 막아야 돼요. 구멍을 아, 그렇지. 막아라. 그러니까 쥐는 일반인들이 잡기가 참 어려운 게 네. 그 인스펙션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 아, 저희도 오래 걸리면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아니 잡히는구나. 일반인이도 일반인이지만 여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매일 쥐 잡으러 다녀요. 아. 하루에 엊그제도 하루에 가서 4마리 잡고. 뭐. 그러면 아우. 우리 이팔님이 네.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고에코 우리 박사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싱벙쇼를 듣고 전화를 주셨다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좀 잘 네, 잡아주시면 그거는 뭐 네. 꼭 저희 회사 안 쓰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여기를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죠. 네. 네, 낮에는 쥐는 아니다라는 거. 낮에 부스럭거리는 밤이라고 하네요. 밤이래요. 네. 그리고 쥐는 이렇게 위가 송곳니 같이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거를 갈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상처가 나요. 왜? 아, 계속 닳는 습관이 있어요. 이를 네, 아. 그래서 그렇게 긁는 거예요. 계속 앓고 있구나. 천장에서. 그래서 이를 가. 운이 나쁘면 네. 네. 전선도 갉아갖고요. 뭐 들어가. 맞아요.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걔네들이 여름에 들어오면 그 에릭에 설치된 네. 그게 있어요. 스프링클러 라인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렇죠. 불납니다. 그걸 갉아서 2번이나 터진 집도 있어요. 아니 차도 갉아 먹더라고요. 차 전선. 차는 전선 많이 갉죠. 네. 겨울에 오. 엔진에 들어가갖고요. 제 차 그랬어요. 습관이거든요. 습관. 네, 얘네들이 전선 다 갉아 먹어. 쥐를 부르는 차예요. 그냥 습관이에요. 걔네들은 뭔가 우리가 왜 살찐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앉아서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습관이에요, 주도 깎는 게. 그래서 옆에 있는 이분이 거다 네, 우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고. 가격은 인스펙션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뭐 비즈니스 활동 안 그러게요. 하고요. 네. 여기서 가서 대단하시네요. 인스펙션 해보고 여기 가격을 싸게 드리는 거죠. 해드릴게요. 이빨님 네, 싸게 우리- 해드려요. 네, 신번 가족이라고 하면 싸게 해주시는 그럼요. 걸로. 네. 신번가족 디스카운트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양수경이 부릅니다. 당신은 어디 있나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Call today 했는데 오늘 이팔님께서 그렇죠. 전화 거신다고 그럼 전번을 전화 오실 따시나요? 거예요. 네. 쥐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신봉가족 DC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동파된 집의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털마이트 관리법, 이런 것들을 배워왔는데요. 네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인가요? 트리트먼트 케미컬이 그러면은, 어떤 작용들이 있을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약은 슬로우 액팅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여서 액팅을 하는데 원인이 뭐냐면 묻히고 다니고 자기 콜로니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거기를 또 컨테미네이트 하게, 그러니까 거기도 오염시키고 오염시키고. 떼죽음을. 벌레들이 인식을 못하죠. 이게 약이다 아니다. 보통은 아. 네. 벌레들은 냄새가 나면 피해 다녀요. 네. 냄새, 사람보다 훨씬 냄새를 맡으니까. 근데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거예요. 묻히게. 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옛날 개념은 묻혀서 죽게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묻혀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 가게 하는 거예요. 멀리 쫓아보내는 세게 해가지고. 그죠? 리펠런이었어요. 리펠런이었는데. 지금은 남 리펠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워킹을 하게 하려면 슬로우 액팅을 해서 유인을 다른 해서. 쪽으로 다 묻히게 다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리는 그거예요. 그리고 네. 훨씬 오래 가고요, 약이. 네네. 사람의 인체에는 많이 해롭지는 않고 예전 약들보단 덜 해로워요. 훨씬 약은 더 오래 가죠. 네. 그렇구나. 그런 거죠. 자, 우리 행복님이 네. 제 일터에 벽에서 아주 작은 벌레들이 나왔는데 고에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벽에다가 뭔가 약을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그게 합니다. 무슨 네, 약인가요? 그게 아마 털마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후기가 올라왔는데 아주 후기가 올라와서. 네, 100점 만점 주셨네요. 그래요. 네, 고에코 우리 사장님 직접 보셨나요? 직접 봤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응? 우선 털마이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집을 가지고 사시면 네네. 상식선에서 미국의 메인스트림 백인들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집을 사면 해요. 털마이트가 데미지가 있던 없던 해요. 예방을 하는 예, 예방을 하는데 이제 한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세요. 정보도 없고 해야 되는지 잘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네.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하고 뭐 2세, 네. 3세들은 이제 많이 하죠. 그런데 털마이트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이유는 네네. 없는데 내 집을 아낀다 그러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털마이트 데미지가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인다. 집을 그러면. 고치는 비용이 엑스트라로 더 드니까 네. 이제 이중에 돈이 들어가니까 집에 데미지가 나기 전에 네. 핸디맨 불러서 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은 이제 안 들어가 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도 그렇죠. 상관은 없죠. 예방접종 같은 건 거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상식으로 그렇죠.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그 동파된 집 관리하는 법, 봄을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하고 끝나도록 예, 이제 뭐 추운 겨울 다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또 봄이 왔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벌레 조심하시고 네. 벌레 집 관리 조심하세요. 잘 하시면서 재산 관리 또 생명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필립정 대표님이셨어요. 김민종이 부르는 노래 듣고 저희 돌아와요.